안녕하세요. 요즘 밤낮으로 힘들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찍을 시간도 없이 없을 만큼 이게 바쁘게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요즘에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유튜브 상대 진영이든 어디든 유튜브 시청할 시간이 없어서 정보를 취득할 수가 없었는데, 뭐 카톡으로 주고받는 그리고 카톡에 답도 제가 못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카톡으로 들어오는 정보, 뭐 카페 가끔씩 들어가 보고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요. 공판이 이루어지고 뭐 7월 달 선고 한 달 정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그 판결에 대해서는요, 방판법.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채권단입니다. 채권단이 한 800명 정도가 고소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의아한 게, 뭐 사기는 이해가 가는데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 고소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랬는지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뭐 확실하게 처벌을 해서 압박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이고, 또 두 번째는 그 상대가 휴스템 코리아 이상은 회장님 이외에 다수의 뭐 본부장 임원들 그리고 플랫폼장 몇 명이 있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모두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동하고 진행하는 사람 중에 휴스템 코리아 시더스를 통해서 이론이라도 추가적으로 돈을 받아간 사람이 없을까요? 그 주도하신 분은 아마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도 가해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들이 주도를 했으니까 본인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건가요? 제가 누차 조금만 기다려보자, 이제 곧 판결이 나올 거고, 또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오늘 이후에는 확실한 대안과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도 굳이 어떻게 보면은 회원들을 선동해서 이 채권단을 무리하게 모집을 해서 지금 고소를 진행을 하셨는데, 시점도 그렇고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본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그럼 본인들 권리만 찾으면 되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이거 참여 안 하면은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한 다음에 800명 가까이 모아서 지금 고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시점과 맞물려서 이제 경찰청에서 문자가 오고 있잖아요. 시점이 참 애매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기 업체들은 일부러 사기를 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을 하고 다수의 사람을 모으고 유사수신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폰지 형태의 마케팅을 편 다음에 3개월, 6개월, 9개월 사이에 회원들을 끌어모으고 돈을 세탁을 해서 회사 문을 닫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피해자가 나왔고, 이 회사의 사장과 임원들을 처벌해달라고, 상위 리더 돈을 벌어간 사람들 처벌을 해달라고 고소를 진행을 해도 수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소인이 적다는 이유고, 또 경찰 인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기업체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유례 없이 이 시더스 휴스템 코리아 회원들에게만 카톡으로 단체 문자를 보내면서까지 고소를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일이 지금 채권단에서 고소한 내용과 연관이 있는 건지 참 의문이 들고요. 왜 굳이 다른 회사와 다르게 12월 12일 전까지는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던 시더스 휴스템 코리아에게만 이런 잣대를 들이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2월 12일 이후에 다수의 회원들이 고소고발을 진행했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많은 회원들은 시더스와 휴스템 코리아를 사기로 생각하지 않고 고소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23만 명 중에 고소를 진행한 그런 인원들은 얼마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봅니다. 분들이 보기에는 형태는 다른 회사와 비슷한 것 같은데 남아있는 자산도 있고 회원들이 끝까지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기와 유사수신으로 수사하기에는 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 변호사님이 경찰청으로 넘어갔을 때 바로 그 수사관들과 접촉을 해서 뭔가의 이야기가 있었고 수많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수사의 도움을 줬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삼성부동산 관련해서 관련자들의 그런 사건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슈를 사기와 유사수신, 고소로 돌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송에서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는 삼성부동산 관련 사건이 1순위 수사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돌아가는 내용은 단체에 카톡까지 보내면서 회사와 상위 리더들을 수사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수사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그런 연관관계가 있지는 않은지 저는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채권단을 꾸려서 그 채권단이 고소가 이루어지자마자 많은 회원들에게 단체 문자가 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연관관계가 있지 않은가 저는 강한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시더스가 사기회사라는 그 어떤 판결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회원들이 하지도 않은 고소를 단체 카톡을 보내서 고소를 유도하고 또한 채권단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아가지 못할 것처럼 홍보를 해서 다수의 채권자를 모아서 고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시점들이 시더스가 다시 부활을 하고 지원이라는 새로운 솔루션이 진행이 되고 회장님이 나오면서 뭔가의 희망의 불씨가 보이는 이 시점에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회원들이 원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을 카톡을 통해서 고소를 진행하라고 연락이 온 적이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서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나요? 왜 시더스에만 이런 잣대를 들이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휴스템 코리아 회원들만 당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진영의 논리를 따지지 말고 가만 계시면 안 됩니다. 어디 진영에 계시든 여러분들은 이런 대우를 받고 가만 계시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시더스의 잘못, 방문 판매법의 잘못, 어떤 잘못을 했을 시에는 그 잘못에 처벌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사기라는 그 어떤 판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표적이 되어서 그런 부당한 수사를 받는다고 하면은 그것을 계속 지켜만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피켓이라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 채무자가 갚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대안을 만들고 있는데 무조건 사기라고 몰아붙일 수가 있나요? 대부분의 사기 회사들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회원들이 피해가 가든 말든 신경도 쓰질 않습니다. 상위 리더들도 부도덕하고 아무도 그걸 신경 쓰지 않아요. 유독 휴스템 코리아 시더스만 이걸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문제가 자체적으로 발생된 것도 아닙니다. 외부에서 만들어진 이 시더스가 멈춘 이유인데 그걸 무조건 회사에게 잘못을 몰아가고 돈을 벌어간 리더들에게만 이 잘못을 묻는다고요?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누구라도 한 명을 소개했으면 그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가해자라고 했습니다. 10억 벌어간 사람만 그러면 범죄자인가요? 100만원, 1000만원 벌어간 사람들은 금액이 작아서 괜찮다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거기 채권단에서도 모 플랫폼장 몇 명만 고소를 했는데 거기로 끝날까요? 그렇게 해서 그 돈 다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홍보비를 수천만 원 받아가신 그분도 누군가를 추천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분들도 당장 그분을 고소하세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10억, 20억 벌어간 사람들만 죄인 취급을 하나요? 1000만 원 벌어간 사람, 2000만 원 벌어간 사람들도 똑같은 가해자입니다. 왜 잣대를 따르게 되시나요? 그분도 그러면 당장 2천만 원 내려놓고 그 채권단을 진행하십시오. 아무리 봐도 경찰청으로 넘어갔을 때는 삼성부동산 관련해서 이 사건의 심각성을 느끼고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넘어가는 시점이 고소와 고발, 삼성부동산 관련자들 고소 고발이 진행되자마자 그게 넘어갔거든요. 그러면서 그 변호사님이 그 수사관들에게 뭔가의 정보를 준 것 같고 시더스와 이상은 회장님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주변의 그 같은 세력들은 회장님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회장님과 시더스를 궁지로 계속 몰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채권단이 만들어졌고 다수의 채권자가 고소가 진행됐습니다. 그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단체 문자가 갔고 그들 채권단에서 주장한 상위 리더, 돈을 많이 벌어간 리더들을 고소를 하라고 그런 문자로 여러분들을 동요시켰습니다. 이게 우연인가요? 만약에 이런 일들로 지원이 문제가 생기고 우리들이 받아가야 될 선수금을 다 받아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모두가 뜻을 같이 해서 한 방향으로 나가야지 해결될 문제라고 모두 그분들도 외쳤고 다 외쳤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그분들은 그분들 고집대로 진행을 시켰고 결국 일은 이렇게 점점 더 어려운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외친 게 뭔가요? 모두가 모여서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좋은 방향으로 가자. 본인이 주도해서 모았는데 모이지 않았다고 그 사람들이 문제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주도하는 방식이, 모이자고 하는 방식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모임을 주최한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에서는 모두가 쉽게 한 마음으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던 겁니다. 묻고 싶어요. 도대체 그렇게 채권단을 구성해서 지원을 못하게끔 막고 지금 당장에 그 채권단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실 겁니까? 한번 지켜보세요. 여러분들도 거기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도 그 채권단만 돈을 받아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그거 못 받아가게 해야 됩니다. 왜 그분들만 받아가야 되나요? 그리고 그분들도 분명히 사회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남아있는 자산은 이 회원들 모두의 공동의 자산인데 그분들만 지급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보존도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회사의 정상화를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을 여러분들은 더 이상 참지 말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앞으로 한번 진행되는 거 한번 보시죠. 어떻게 진행이 될지. 뭐 그분들은 지금 웃으면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고 계시는데 한번 진행되는 거 보시죠. 그러고 인간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기서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죠? 우리는 여러분 그거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시더스에서 실패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가장 시더스에서 중요했던 게 뭐죠? 회원의 데이터입니다. 회원들이 뭉치면은 어떤 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한 것입니다. 여기 남아 계신 분들, 회사를 위해서, 지원을 위해서, 기다려주는 회원들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한 분들에 대해서는 미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끝까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만 살겠다고 남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회사는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런 일들을 주도한 그런 분들 제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뭐 2차, 3차 계속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거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 여러분들의 권리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남아있는 회원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후회할 겁니다, 아마. 앞으로 진행되는 일들을 보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한번 지켜보시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